최근 애니메이션의 어떤 현황 그리고 그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오셨던 분들과 함께 코난 토크 비슷하게 지금 어떤 일들 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런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윤각이라고 하고요. 서울동명화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 21일 날 개봉할 연상호 감독의 사이비의 프로듀서를 맡았었습니다. 아무튼 감독님들, 네 분 감독님들이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가 나이 순으로 된 것 같은데요. 맞나요? 먼저 제가 개별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화 상영을 했으니까 제 왼쪽에 세 번째 계신 분이 파닥파닥을 만든 이대희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희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천년의 마리 이야기 그리고 여우비라는 작품을 두 편의 작품을 만드신 이성관 감독님이십니다. 이성관 감독은 제 기억에 제가 처음 독립영화를 시작할 때 처음 본 독립영화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어요. 3분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을 만드셨고 단편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작년에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저수지의 괴물이라는 단편을 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신 분이 소중한 나의 꿈이라는 작품 만드신 필름 명랑학이라는 팀이 있는데요. 안재훈 감독님입니다. 맨 끝에 계신 분이 지금 가장 핫하고 바쁜 양반인데요. 아까 4시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돼지양을 만드시고 다음 주에 개봉을 앞둔 사이비를 만드신 연상호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차기작 본인이 제작하고 프로듀싱을 하는 영화에 후반 작업을 앞두고 있어서요. 개고생을 하고 왔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만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성환 감독은 최근에 답변을 많으셨는데요. 안재훈 감독님, 이대희 감독님, 연상호 감독님 세 분 다 작년, 재작년에 영화를 첫 장편을 만들어서 개봉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다가 2011년 이즈음에 영화들이 막 나오면서 한국 애니메이션이 다시 좀 부흥된다 그럴까요? 근데 다 제가 보기 상업적으로 다 망했지만 그런 어떤 흐름을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부터 지금 최근에 근황이랄까요? 그리고 작업 계획하고 계신 거라든가요? 이게 토요일에 집에서 노는 날이라 갑자기 이제 나와가지고 사실 어리둥절한데요. 제 작품을 생각하고 하는 어떤 준비가 아니라서 좀 어떡하는데 하여튼 저는 요즘 또 다른 단편 하나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귀신들의 머니라는 단편을 현재 이제 12월을 목표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편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획도 계속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까지 이제 눈의 왕이라는 작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했다가 좀 여러 가지로 좀 포스터가 우울하다는 이런 지원을 못 받아서 잠시 좀 접어들기로 했고 또 몇몇 분과 또 다른 종류의 애니메이션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포스터 때문에 영화를 못 들어갔다고요? 우울해서? 이제 또 포스터가 시발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안재훈 감독님. 근래에는 한국 단편 문학을 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메밀꽃 필모리얼이 완성이 됐고 이제 올해 12월에 봄봄하고 운수 좋은 날이 완성이 돼서 내년 봄에 이렇게 세 개를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뭐 소중한 날의 꿈이나 이제까지 만든 애니메이션들이 다 이렇게 사실은 만들 때 행복이 어떤 건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단편 문학은 확실히 만들 때도 너무 행복한 작품인 것 같아서 즐겁게 하고 있고요. 또 긴 장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무감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전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스태프들이 다 좋아하고 해가지고 조금씩 작품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뽀로로 처음 할 때 빼고는 아동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 저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잘 와서 이제 등록하고 이렇게 저희 팀 스타일의 아동용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 감독님. 네, 저는 작년에 이 작품 만들고 나서요. 그때부터 이제 차기작을 준비를 시작해서 지금 그 로봇하고 소녀가 나오는 작품인데요. 그걸 이렇게 각본은 미리 다 썼는데 그 투자자 쪽에서 이렇게 벤치를 맞아가지고 지금 막 고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밝은 내용이거든요. 이 작품 가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황이라기보다는 많이 달라진 거는 지금 파닥파닥 때는 한 몇십 군데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획안하고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근데 다 벤치였거든요. 정말 다 벤치였어요. 한 100%. 근데 이 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만나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써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이러는 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파닥파닥 때 워낙 그 고생을 하셔 빚은 갚으셨나요? 아직 못 가겠습니다. 파닥파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만드셨고 제작비가 모자라서 제가 사석에서 듣기로는 이용한 돈 벌 거다라고 그 와이프님께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해서 그래도 이 스토리에서 하는 작품 중에 파닥파닥이 DVD도 가장 많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어요 그냥. 네. 우리가 인디스토리 15주년 기념 인디고고 영화제이긴 한데 기준이 인디스토리의 흥행 기준이 되면 참 슬퍼집니다. 20주년에는 그 기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다음 주에 개봉이라서 뭐 계속 백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일로 가라 가면 절로 여기로 가라 가면 절로 뭐 그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는 작품 이제 마무리 작업을 이제 홍석표 감독이라고 단편 지금 꼬사이비 때 라인 프로듀서도 했던 감독님의 작품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제 다음 작품을 지금 이제 들어간 지는 한 4개월 정도 돼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개봉 빨리 하세요. 더 빨리 할 거예요. 1년 빨리.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연상 감독은 작업하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지치는 자기는 좋지만 근데 어쨌든 대단한 에너지를 보여준 상당히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단아처럼 이렇게 나온 근데 별로 재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저도 연상 감독하고 2편 정도 뒤저함까지 프로듀서를 했고 이성환 감독님하고는 10년 전에 12, 13년 전 마리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뭘 이렇게 프로모션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데모 테이블 들고 저도 충무로 와서나 이런 데 내기도 하고 예고편을 쇼케이스에서 하는 것도 했고 그래서 첫 프로듀서가 이성환 감독님 영화가 될 뻔했어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 되게 저보다 더 능력 있는 프로듀서를 만나서 원래 한 4억 정도 생각했었는데 30억짜리 영화로 마리 이야기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런 행보를 거치셨고요. 관객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기에는 애니메이션을 투자 받을 때가 일반적으로 영화가 투자 받을 때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계에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워낙 편수가 적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극영화를 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 투자를 받는다거나 영화 제작에 착수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감도 상당히 빨리 만들었지만 도이지양도 시나리오 쓴 이후에 거의 4, 5년 걸려서 만든 작품이고 소중한 나의 꿈도 10년이 넘게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됐던 작품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그 첫 출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서를 이번 안지원 감독님부터 할까요? 네, 우리 그 정형화만 얘기하지 말고요. 관객들이 긴장할 수 있게. 이상한 감독이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안지원 감독이 얘기하고 있었네요. 감독님 말씀 듣고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먼저 시켜주고. 소중한 나의 꿈 같은 경우는 좀 그 시작부터가 달라가지고 일반적인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겨울연가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혹은 저희가 했던 다른 작품들은 아예 기획이 돼서 자금이 딱 마련이 된 상태에 스튜디오로 의뢰가 들어와서 이렇게 작업하다 보니까 겨울연가 같은 경우는 26편을 1년 정도 안에 작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안하다 사랑한다도 OVA 작품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작 비용이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팀을 알맞게 구성해서 작업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같고요. 소중한 날의 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으로 그 시나리오나 이런 것만 보고 돈을 대시는 분들이 이 사람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갈 거고 또 이거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눈에 보이시는 그림들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극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배우가 어울리겠다,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 이런 가늠이 서는데 애니메이션은 보니까 이제 그런 가늠이 안 서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옆에 계신 이성호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보신 길들이 그 후에 작업하는 분들한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고 지금 또 연상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특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어준 것 같아서 이후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그래도 이런 창작자들이 이런 글이라면 이런 그림으로는 나오겠구나 이 정도가 돼서 예전보다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수월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소중한 나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안 하셨는데 그 작품도 제가 본 게 감독님도 제가 여고생 밴드 얘기로 처음에 봤었거든요. 그것도 2002년 즈음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스타트를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소중한 나의 꿈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바뀐 과정은 투자의 그런 것보다는 제 스스로의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 제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응원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저는 이런 방향이 아니었으면 싶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그 글이 소혜진 작가가 봤을 때에는 너무도 제가 가기 싫어하는 방향의 글로 딱 글이 써 있어져서 소혜진 작가가 어떤 저의 일기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다가 글을 바뀌게 됨으로써 또 소혜진 작가가 쓴 글을 보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소중한 날의 꿈은 그런 느낌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누군가 이렇게 투자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그걸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어떤 뭐랄까 관객분들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함께 커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또 힘들더라도 이것을 완성해내고 한다면 그 결과로다가 관객분들이 한 번 더 한국 애니메이션과 만나게 되고 또 뭐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창작자들이 그렇게 조금씩 애니메이션을 해가면은 관객분들이 한국 애니메이션, 극장용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한 작품이 나와도 놀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소중한 날의 꿈은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서 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겨울연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또 많은 게임 프로모션 오프닝, 또 뽀로로 뭐 이런 작품들을 했는데 그런 작품들을 할 때에도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겨울연가를 예를 들자면은 뭐 제가 하루가 만약에 3으로 나눈다면은
3분의 2는 소중한 날의 꿈을 그릴 테고 뭐 3분의 1밖에 이 겨울 연가를 할 시간이 없는데 뭐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동의를 얻어서요. 결코 소중한 날의 꿈을 하는 과정 속의 작품들이 이 연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와서 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작품 한 작품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하고 EBS에서 이렇게 조금 공공 지원적 성격의 그 비용을 마지막에 정말 숨이 다 넘어갈 때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마지막에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요. 역시나 또 개봉한 다음에 또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오늘도 이런 그 한 배급사에서 좋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감독님. 아, 네. 저도 그러니까 영화 그러니까 투자에 관한 부분이죠. 투자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첫 출발을 이제 딱 시나리오 쓰고 이렇게 기획을 해서 어쨌든 작품을 그리게 되는 어떤 순간, 아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 순간, 그 과정에 뭐 요리랄까요? 네, 뭐그 파닥파닥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그 시나리오를 써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영화 투자를 받듯이 받아야 되거든요. 극장용 영화이기 때문에 그 투자가 곧 그 배급과 연결되고 그런 데서 이렇게 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갭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시나리오를 이렇게 투자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영화를 봤던 그 기준으로 이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오해를 하고 많이 계시는 부분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뭐 상상력으로 하는 거니까 더 많고 규모도 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갭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파닥파닥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에 실패한 작품입니다. 투자를 못 받았어요. 투자를 못 받고 처음에 이제 각본을 써서 투자를 못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빚지고 뭐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해서 만들게 된 작품이죠. 그렇습니다. 네. 뭐 공통적으로 투자에 좀 어려운 말씀하셨고요. 현상 감독은 뒤태환 선생님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대리양 같은 경우에는 전 지원도 못 받- 지원에도 실패를 하고 투자에도 실패를 하고 뭐 처음 시나리오 써서는 거의 엄청 뭐 돌아다녔죠. 뭐 여러 군데 뭐 제작사 투자는 이제 감히 뭐 엄두도 못 내고 제작사 중심으로 해서 엄청 돌아다녔는데 뭐 헛웃음 뭐 이런 것만 듣다가 뭐 컨진 이런 거 컨텐츠 진흥원이나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지원도 내고 그랬는데 떨어졌죠 다. 제가 알기로 마지막에 제가 냈을 때 파닥파닥이 되고 드디어 떨어졌어요. 얘기하다 보면 이화들이 나옵니다. 파닥파닥이 돼서 대저항을 떨어뜨리고 파닥파닥이 되는데 대저항이 나가지고 뭐 그랬었던 뭐 기억이 있는데 파닥파닥을 유아용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떨어지고 뭐 한동안은 이제 제작이 중단돼 있다가 상상마당에 상상마당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지원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 투자 다 돈을 벌면 갚아줘야 되는 투자인데 독립영화에 투자를 하는 그 지원 성격의 투자인데 지옥이 말이 되나요? 투자예요, 투자. 그냥 회수한다는 조건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거에서 한 1억 정도가 있어요. 독립영화 기준으로 한 1억 정도를 준다 그랬는데 작업할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한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무조건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후다닥 만들었는데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쓰고 보통 배우를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배우가 누가 캐스팅을 하면은 이게 대충 사이즈가 나와요. 영화가 시나리오 최종적으로 완성될 영화가 어떤 그림이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림체라고 하는 게 너무 다양하고 한국에서의 그 어떤 데이터 같은 게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나리오 보고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사이비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지금 배급하고 있는 투자 배급을 했던 뉴에다 갖다 주니까 뉴에서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돼지왕이
돼지왕 때 마케팅 비와 이제 관객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마케팅 비를 들였을 때 얼마 정도의 관객이 갔으니 얼마를 들이면 얼마를 보겠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고 투자를 생각보다 되게 쉽게 받았지만 시나리오만 갖다 주고 그냥 바로 투자를 받았으니까. 돼지왕을 아주 좋게 봤어요. 그 뉴욕에 계신 분들이 돼지왕을 너무 좋게 봤고, 그리고 잘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을 안 벌어도 투자 가치가 있는 감독이다. 창작 자체를 이제 인정해 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비도 아직 뭐 흥행 결과나 이런 건 안 나왔지만 작품 자체는 상당히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연상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돼지왕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도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 배우를 누가 하지? 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예산은 있고 어두운데 이 캐스팅이 될까? 뭐 이렇게 먼저 미루어 짐작하면서 하게 되니까 시나리오 잘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할지 답이 안 나온다. 이 중학생들을 누구를 어떻게 캐스팅하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조금 그런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영화의 투자 방식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작 기간이 연상 감독이 돼지왕 될 때도 제일 중요했던 게 제작 기간이었어요. 내년까지 만들 수 있냐? 이게 가능하냐? 저도 제가 보기엔 이게 가능한가?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간이나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저예산으로 할 수 있나? 어떤 제작 기간의 문제. 그러니까 영화는 프리 프로덕션 한 2, 3년 거치고 그때는 투자가 안 되거든요. 투자가 딱 되면은 1년 안에 어쨌든 나와서 개봉일 정해놓고 후반 작업을 하거나 이런데, 애니메이션은 이게 그림이 어디까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하기도 하고 다 계획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그동안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화 감독님 빼먹었네요. 재밌으시네요. 뭐 저도 뭐 이렇게 앞에 말씀하신 부분들과 뭐 어려움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은 상당히 대동소이하고요.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고, 또 제가 어떤 투자를 위해서 제가 어떤 관여했던 부분은 상당히 적어서, 근데 이제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아까 조영각 PD가 뭐 같이 할 뻔했다라고 했던 애니메이션은 이제 제 기억에 소리의 방이라는 이제 약간 성인용 장편 애니메이션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영화 제작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콘티를 막 짜가지고 그걸 이제 우편물로 그 잡지 뒷면에 나오는 제작사 투자사 주소에다가 우편을 보냈던 적도 있었고, 근데 답신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고, 마리아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렇게 어떤 관심을 갖지 않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작품에 이제 동의를 해주는 그런 프로듀서가 있어서 어떤 그렇게 뜻맞는 사람이 모이면 어떤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조성원 PD인데, 조성원 PD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스마트했다 그럴까요? 근데 이렇게 어떤 정식으로 이렇게 어떤 투자 심사를 받고 하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2000년 이전에서는 거의 어떤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까. 그래서 그 조성원 PD가 이제 어느 날은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제 모 경제 잡지에 그 당시 이제 무한 투자라고 하는 벤처 투자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영화 펀드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픽처스라는. 그래서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무한 투자 대표가 그 경제 잡지에 기사가 실릴 거를 예상을 하고 그 잡지에다가 이제 이 영화의 마리아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약간 우연히도 마리아기의 어떤 취재 기사 바로 다음 장에 이제 무한투자 대표의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앉아서
자연스럽게 보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그쪽에서 이제 걸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여우비 때는 개발비 투자까지 됐다가 이제 메인 투자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메인 투자자 어떤 투자자와 이제 사석에서 PB가 만나서 그 투자자의 그 자존심을 살짝 건드렸다고 그래요. 어떤 자기 자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기도 애니메이션 투자 좀 하고 싶다. 괜찮은 것 같다. 너 돈이나 있냐? 말로 그냥 겉모형만 그냥 펀드 대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존심을 박박 긁으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마. 이러면서 이제 투자가 사실은 됐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편의장표는 다 얻어 걸려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어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심사나 지원 이런 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즘은 과거보다 좀 더 내 자신에 있어서는 좀 어려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작품을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좀 내 나름대로 좀 반성도 하고 투자를 다음 작품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나의 애니메이션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그냥 초보자의 심정으로 다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가지고 얘기하는 중간에도요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혹시 하실 말씀이라든가 손 들어주시면요 인디스토리에서 원투커피 원투를 준비해놨다고 하니 선물로 5분께 드릴 테니까 손을 번쩍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는 걸로 한 바퀴만 더 돌게요. 이번에 이대희가 또 하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성강 감독님을 처음 봤을 때 90년대 중반 이때 애니메이션이 바뀌었던 게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그리셨잖아요. 그 전에는 다 셀로 그렸는데 그런 이제 변화를 보고 컴퓨터로도 영화를 만드는구나 이런 이제 작업실에 가서 이게 돼요. 이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전승일 감독님도 그랬고 그런 또 미술의 베이스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별적인 작업 방식, 작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애니메이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극영화를 하다가 애니메이션을 연출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요즘에는 근데 그런 기법적인 그런 것들이 제가 저는 이제 전통적인 작화 2D 애니메이션을 했었어요. 그쪽 회사로 그런 쪽에 전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화를 하는 애니메이터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할 때만 해도 CG로 하는 지금 3D 애니메이션이랑 구별된 CG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게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그게 과연 어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으로 사람들도 많이 봤었고 물론 지금은 그런 경계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3D다 2D다 그런 거가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사실 파닥파닥 같은 경우도 처음에 2D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2D로 작업을 이렇게 한참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금적인 문제도 문제인데 제가 작화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자꾸 작화만 이렇게 하게 되는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연출자로서 이게 그렇게 되는 그거가 가장 큰 걸림돌이더라고요. 작화를 그리고 또 그걸 전담해줄 분이 없어가지고 더더욱 그렇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가지고 좀 큰 모험을 했죠. 저는 저 뿌리가 그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이제 버리고 CG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그걸 하면서 슈퍼바이저 3D 슈퍼바이저 하시는 분한테 그걸 다 이행을 했었어요.
작업 자체를 통솔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영화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나오나 이런 연출이 나오나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볼 수 좀 떨어져서 매몰되지 않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 형식, 그러니까 이건 파닥파닥 같은 경우는 CG로 만든 거죠. 그 전에는 3D라는 용어로 쓰였었는데 요즘에는 3D는 그 입체로 쓰이니까 CG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작업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다음 작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CG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제작되는 환경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창작되고 있는 환경과 가격이라고 그러죠. 실제 극장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OEM 회사들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 창작을 하려고 하는 분과의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극장용 영화를 이렇게 제작할 때 애니메이션 만들었을 때 100만 시장 이렇게 보고 했을 때 30억 이상 예산이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게 리쿠파기도 그렇고 뭐 마케팅이 한 20억 이렇게 붙게 되면 200만, 300만 이런 스코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CG로 하는 환경에서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CG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되나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 연상 감독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갭에 대한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 운영 오래 해오시면서 그런 것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찾았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일정 부분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제작 파이프라인이나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긴 있어요. 아직 답을 내지 못했는데 작업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작업 방식의 변화와 네. 또 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관객을 만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쭉 고민하고 계시다고. 그게 또 다 돼야지 이 산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어저께 술 먹다가 게임 회사에 간 그 애니메이터들하고 하면서 야 왜 그러니까 너네들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 했는데 왜 게임 회사 그렇게 가냐 했더니 형 게임은 산업이고 애니메이션 예술이잖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규모가 작고 아직 그런 뭐라 그럴까 이게 산업적인 리쿱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런 이렇게 돈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제작을 하는 환경에서 아직 뭔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투자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부터 제작 자체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상 감독은 네, 뭐 작업 방식 그리고 어떻게 뭐 저회사도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뭐 요즘에 인터뷰 할 때도 많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거 기자분들이 설명해서 모르면서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게 짧게 해주세요. 네. 근데 뭐 그런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대 감독님 말씀하신 거에 첨부를 좀 하자면은 사실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이게 뭐 여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감독님들 특히 이성 감독님을 제외하고는 또 자기 제작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자기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이유 같은 것도 그 뭐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제작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작사가 없으니까 자기 제작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대부분 다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해결해야 될 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라든가 연출이라든가 뭐 애니메이션 감독이 그림이라든가 뭐 요 정도만 신경을 쓸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세금 계산도 알아야 되고 무슨 별의 별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뭐 기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어쨌든 인건비를 막 착취하면서 쓸 수 없잖아요. 그 스태프들을. 그럼 스태프들도 게임 회사에 안 가고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있을 거면은 그 정도의 메리트를 줘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CG로 만든다라고 만들면 CG 뭐 프로그램 대당 가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애니메이터 10명 쓰면은 그 프로그램 10개를 사다 비치해야 되는데 뭐 그게 하나에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럼 뭐 벌써 그냥 프로그램 까는 데만 1억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거에서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이만큼인데 거기에서 이제 뭐 해결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제작자이자 이 분들이 해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그 안에서의 딱 접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 접점을 찾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면은 어느 정도 관객이 보고 어느 정도 수준 이하면 안 보는데 아예 안 보는 수준이 되게 있다고 임계점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무작정 높일 수 있는 시장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임계점을 어느 선에서 긋고 그걸 계속 테스트하면서 조금씩 올려갈 것인가 그거에 맞는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뭐 그런 숙제들을 계속 안고 작업을 하는 거죠. 이상한 감독님. 어휘력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임계점.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컴퓨터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어디서 이제 배울 데가 없어서 사실 학교에 어떤 그런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냥 끼리끼리 배우는 그런 시스템인데 처음에 그 만화가 그 이희재 선생이 이제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술 마시다가 막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그때 매크로미디어 디렉터라는 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플래시의 바로 전신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악동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랑을 하길래 저한테도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랄까 저 나이 먹은 사람이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게 참 놀랍고 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매크로미디어 디렉터라는 걸 가지고 작업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게 굉장히 혼자서도 뭐 단편 분량 정도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뭐 좋은 도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리아기 할 때는 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플래시를 썼죠. 플래시를 쓴 이유는 제가 기존의 어떤 셀 애니메이션의 어떤 시스템을 사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려면 그 시스템을 장악을 해야 되는데 몇몇 그 당시에 그 회사 애니메이터들 이렇게 만나보면 뭔가 꾸질꾸질하고 그 뭐 자기 고집 같은 거 굉장히 뭔 말하면 그냥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 데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예 새로 뽑아서 그러니까 미드 나온 친구들 뭐 소질 있는 친구들 이렇게 새로 뽑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교육시켜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로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컴퓨터로 작업하는 게 좀 굳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컴퓨터로 현재는 사람이 어떤 손으로 그리는 그런 어떤 손맛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사실은 재현이 가능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래서 컴퓨터가 상당히 더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피사프에서 그 해진융이라는 그 프랑스계 한국인이 이제 피부색구리라는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예산이 한 30만 불 정도, 30만 유로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만 유로는 한 5억, 한국 한 5억 정도. 네. 그래서 왜 그게 이제 3D로 만들어진 2D 애니메이션인데 왜 3D로 만들었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3D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만화가기 때문에 2D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앞에 분들이 이제 그 애니메이션 한국 애니메이션의 어떤 현황들까지도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현재 현실은 이렇게 저예산 애니메이션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서 뭔가 어떤 다른 계기가 있으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할 때 현재에서는 뭐 10억 이상을 넘어가면 뭔가 어떤 힘들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수준의 가장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테크닉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3D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안재영 감독님.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작화로 연필로 그리는 그림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또 뭐라고 할까 그렇게 작업하는 게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제가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데 또 저희 팀을 들어오는 그 스태프들의 이유이기도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해가고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짧게는 어떤 연기나 이런 것들을 참고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하고 정밀하게 참고할 수가 있고 그 후에 작품을 그 사람이 일단은 최대한 드린 품을 더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하는 작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 나라가 크고 뭐 여러 가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때에는 여기 해오신 감독님들의 좋은 노하우들이 아마 그런 일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을 테고 일부분은 눈으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작업에 적용이 되는 날을 좀 내심 기대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 그 인력 활용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 관객분들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요. 이쪽 먼저 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혹시 있나요? 네. 네, 시작할 때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제일 핫하신 애니메이션 감독님들 네 분 다 뵈서 너무 좋고요. 감독님들한테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 같은 건데 다 이때까지 계속 원래 문화 산업이나 영화 산업 자체가 이제 뭐 일하는 사람들이 처우도 열악하고 되게 배고픈 그런 직업인데 그런 거 중에서도 이제 극영화에 비하면 또 더욱더 애니메이션 이런 산업이나 만드는 게 여건이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라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작품을 만드시고 하시는 그런 거에 원동력이라든지 그 힘든 생활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 같은 거가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연세호 감독부터 할까요? 네. 일단 저는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봐가지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별로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대중하기 전 사실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작업 분명히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것에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애니메이션을 좀 집착해서 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단편을 좀 되게 오래 했었는데 대중하기 전에 단편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 막 시원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시원하게 인정을 받았으면은 장편이나 이런 거 하기도 수월했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한동안 정체기가 좀 있었죠. 단편을 계속 하면서 지원도 잘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한 10년이 됐어요. 10년이. 근데 처음 한 3, 4년은 멋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회사도 하청 OEM 회사 같은 데도 이제 애니메이션 하청 회사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3, 4년 정도 지나니까 못 관두겠더라고요. 왜냐면 한 게 아까워가지고 한번 끝을 보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조금 더 잘 뭐가 안 보였으면 관둘 수도 있겠죠. 이래요.
자발적으로 아니 순서대로 하는 줄 알고. 수가 없습니다. 네. 의외로 귀여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죄송합니다. 그 힘들 때 어떻게 했냐고요? 예, 되게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 마음에 차 올라서 내가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면서 그 뭐랄까 단순화 시켰던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 최면 걸듯이 단순 이거를 넌 하고 싶어 이렇게 그 단순화 시켰던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 주변에 같이 이제 하는 그 동료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동료들이 이렇게 같이 호흡이 맞고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그 동료들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만두고 싶을 때 그 옆에서 하는 사람들과 이걸 같이 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뭐랄까 힘듦을 상쇄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 때 그런 두 가지 단순화 시켰던 것 같고 그거를 옆에 동료들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로 그냥 버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동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양쪽 발을 다 담그게 해버려가지고 동료들이 하나둘 관두면 어떻게? 정말요?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봐야죠. 그때 어떻게 할까? 근데 찾아가서 하나씩 죽이고 아니 그뭐 근데 뭐 일단 그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발을 못 빼게 일단 같이 죽든 살든 같이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농담이고 그렇게 뭐지 그게 끝나는 날이겠죠. 동료들이 없어지고 그냥 뭔가 이렇게 힘 빠지는 날이 더 이상 못하게 되는 날이겠죠. 그런 생각합니다. 언젠가 앉아서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수없이 힘든 순간이 많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안 해봤을 일은 없겠는데 질문으로 막상 받으니까 좀 이렇게 고민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뭐 저도 애니메이션을 하지만은 뭐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좋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나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또 신나게 이렇게 힘내서 살 수 있듯이 어쨌든 저는 제가 가진 직업으로다가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힘분하고 이제 가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면서 힘을 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젊고 또 뭐 선생님처럼 저보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더 씩씩하게 꿈을 꿔가시니까는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거 보는 재미도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밖을 안 나가고 그림만 그리는데 온통 애니메이션의 세상은 조용한데 저마저도 조용하게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은 그래도 기사마다 이제 다른 분들 소식도 나오고 이러면서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힘이 나고요. 그 다음에 소중한 날의 꿈을 할 때에는 좀 정신이라는 것에 중심을 많이 두고 했어요. 근데 소중한 날의 꿈이 끝난 뒤로 지금은 행복이라는 것에 중심을 많이 두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스태프들이 스튜디오를 나가서 큰 회사도 가고 또 지금은 이제 외국 스태프들 3명이나 되는데 외국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보러 작업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나쁜 뭐 어른 습관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궁극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을 때까지는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힘든 것보다 그냥 각오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재미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영화라는 범주 속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영화가 가지는 어떤 재미, 어떤 열정이나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부딪히는 그런 재미들이 분명히 있고 애니메이션은 좀 뭐
뭐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게임 같아요.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뭐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어떤 그 컷들이 쭉 있으면 몇 번, 3번 컷을 이렇게 만지면 뭐 전체적으로 우울해지고 뭐 50번 컷을 이렇게 만지면 또 코믹해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1번 컷을 수정하면 뭐 98번 컷을 수정해야 된다던가 그런 어떤 작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어떤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어떤 게임 어떤 장기를 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계속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표정이 우울해서 지금 밤이라서 그런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 그 일을 어쨌든 힘들건 힘들지 않건 즐기지 못하면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억지로 다 죽여버리겠어요 이렇게 연상호 가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회복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 또 있습니까? 네.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은 그 자신의 영화하고 지금 감독님들 스타일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에 소녀가 나의 꿈을 이 극장에서 봤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대작을 만드셨구나 하는 그런 찬사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영화 보고 난 뒤에 그 크레딧 올라갈 때 오늘 영화 말씀입니다. 뒤에 뭐 횟집 사장님들 이름도 쭉 나오던데 어떤 도움들 받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움 많이 받았죠. 제가 이 영화 그 각본 쓰려고 그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몇 달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위장 취업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얘기 드리고 그래서 나 나중에 다 만들면 꼭 얘기해라 그랬는데 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넣었어요. 그 사장님 이름. 그리고 이 영화에 등장한 실제 저 횟집이 저 속초에 가면 있거든요. 그 사장님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걸 그대로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할 수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여기 왜 안 부르셨나요? 네? 왜 안 부르셨나요? 아니 너무 멀리 계시고 속초에 있고 또 한 사장님은 응암동 집에 있는 젊은 사장님은 이거 한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서 이게 우럭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설명 막 해주시고 왜 산소를 넣으면 눈알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그 사장님은 이 영화가 나올 때 좀 문을 닫으셨더라고요. 나중에 뵙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여러 그리고 또 신태양 수산 사장님이라고 또 제가 다닐 때 그 사장님은 제가 이런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 횟집 이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저를 태워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인천부터 이렇게 확 저를 태우고 돌면서 아침에 거기 뛰어가지고 갔다 횟집을 배급이 아니라 납품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거를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 횟집 참고로 제가 뭐 요식업이나 이런 데 반대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죠. 집 사장님 혹시 횟집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안녕히 선생님 하시는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네. 파닥파닥 보면서 감독님께서 평소 횟집
즐겨 드시는지 되게 궁금했고요. 저는 연상호 감독님 그 사랑은 단백질 굉장히 재밌게 본 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 다 한 분은 고등어가 주인공이고 한 분은 또 닭이랑 돼지를 주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고 평소 영감이나 그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는지 궁금했어요. 저도 사실 돼지 되게 좋아해가지고 돼지도 저 시나리오 하나 있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내용이 비슷하진 않고요. 돼지의 소재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 직장 다닐 때 각본 썼었는데 그 집하고 사이에 그 횟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보고 사장님한테 깨지면 아이디어 적고 깨지면 적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한 5년간 모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디어들. 네, 사랑하는 백질은 원작이 제가 아니라서요. 그건 이제 그 만화가 최기석 작가의 동명 만화를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고, 뭐 그 최기석 작가가 어떻게 기획을 한 건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은유로서 여러 가지를 이용하려고 또 그때 최기석 작가가 그거를 구상할 때가 대학생 때라서 또 이제 만화가 대학생들한테는 또 그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요, 그 유행처럼 어떤 사회 문제를 어떤 의미로서 표현하는, 심지어는 뭐 그렇게 과제로 던져질 정도로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정에서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기획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 방식.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요즘에 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랄까요, 그런 방식에 대한 의문 같은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왜 그런 이유로 해야 하는가, 혹은 이해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전달 방식이나 뭐 그런 막 고민도 막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시기가 있었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이디어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냐고. 그러니까 거의 뭐 다 이렇게 일이잖아요.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니까 진짜 뭐 어디서 긁어 모으듯이 이제 긁어 모으고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드는 거는 사실은 그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뭐 아이디어 어디서 왔냐는 얘기를 요즘에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대답을 잘 못했는데 여기 오면서 뭔가 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오면서 이렇게 그 만화책을 한 권 샀었거든요. 뭐 마치모 스타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써니라는 작품이 나와서 이렇게 오면서 봤는데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먹먹할 정도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남의 작품에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남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 어떤 감정을 받고 뭐 그럴 때 되게 뭔가를 하고 싶다, 나도 뭐 이런 감정을 또 나도 뭔가 주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사람은 있습니까? 네. 저기 계시군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 마이크 옮기시는 분이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서 질문하시고 여기서 질문하시고 여기가 해외든 국내든 가장 존경하거나 동경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감독이나 만화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부터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딱 누구 뭐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근데 뭐 누구 한 명이 딱 안 떠오르네요. 예전이 시간 옛날에 좋아했던 존경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바램처럼 같은 존경이라면 어쨌든 지금 오다가 라디오를 하나 들었는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저랑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다른 방식과 다른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함께 애니메이션 해가시는 분들을 이후에도 아마 존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화가 중에서는 어릴 때 이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전 너무 시골에서 자라서 애니메이션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현 선생님의 그런 뭐랄까
되게 한국적인 서사 구조를 가진 만화를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렬한 부분도 좋아하고 좀 나이 들어서는 저는 오세영 선생님의 그 손을 너무 좋아해요. 그분이 그리신 사람의 그 사람 얼굴의 주름, 손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또 아까 이희재 선생님의 그 단순하고도 그런 그림도 너무너무 또 좋아하고요. 또 근래에는 그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쓰신 박흥룡 그분이 낸 만화책이 하나 있는데 그 출판사 때문에 미리 보게 됐는데 너무 이렇게 가슴 뛰게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는 편이라 그 이미 출간돼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TV에서 극장에서 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는 다행히 넓지는 못하고요. 어쨌든 그 한국의 그런 만화가분들이 그 좋아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제가 그리는 그림 중에 조금씩은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딱히 그러니까 되게 어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들 감독님들, 그러니까 영화 감독님 중에서도 뭐다 배울 부분들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되게 쉽게는 얼마 전에 무슨 제임스 카메론의 퓨처리스트 그런 책을 봤는데 그것도 보면서 좀 감동받았어요.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존경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존경, 경외감 이런 그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제 저라는 개인을 이루는 것 같은데 동경 이런 거 떠나서 이제 그냥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잘 못했어요. 뭐 그림도 그렇고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팅 할 때도 그렇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많은데 얼마 전에 그 나우시카라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 그림 만화를 사서 다시 봤거든요. 그걸 봤는데 거기 만화에 재능이 없어서 뭐 이런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서 한다 이런 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존경이 아니라 제가 살면서 이렇게 뭐랄까 모토라 그럴까 아니면 그런 걸로 사는 인물은 애니메이션 감독이 아니고요.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이거든요. 이게 갑자기 좀 뜬금없을 수 있는데 그게 본인이 잘 못 가진 게 있어도 이렇게 같이 합심을 이끌어서 뭔가 일을 이룩해내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많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저는 전혀 다른 분야이긴 한데 그쪽은 뭐지? 개국인가? 아니면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미국으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네, 좋아하는 만화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많은데 그냥 몇 명만 꼽자면은 저는 일단은 저기 한양고라고 홍대 그 만화 서점 거기 자주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 일단 후루야 미노루, 두더지, 이나중 타코부 뭐 이런 거들이 더 많았는데 후루야 미노루의 신작이나 아니면 그 뭐죠 그 아까 얘기했던 마츠모토타이오의 신작이나 그다음에 마나부쇼에이라고 있어요. 마나부쇼에이라고 사체분으로 시지마라는 만화를 그리는 만화인데 이 세 작가의 신작이 있으면은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바로 사서 읽으면 되겠구나 뭐 그런 작가는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감독으로서 뭐 존경이라는 말로 표현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 것 같아요. 미야자키 하야오의 어떤 경외심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다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닌데 그냥 목표 같은 거죠. 뭐냐면은 저는 이번에도 영화를 이번 신작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을 봤는데 좀 재미없더라고요. 재미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작품이 좀 후져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은 이렇게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좋아요. 그냥 왠지 때가 되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이 또 나올 것 같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림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되게 좀
좀 그렇더라고요. 아, 프로 예약 해가지고 못 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관객한테 줄 수 있는 감독은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해야 되는 감독으로서 작품으로 뭔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작품을 내는 것만으로 사람들한테 되게 긴 연장선상의 어떤 추억거리를 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예나케하고가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마지막이라니까 또 한꺼번에 드시면 저를 당황시키게 맨 뒤에 계신 분 먼저 하시고요. 마지막 얘기 끝내는 순간 네 분이 한꺼번에 손 드시고. 예, 질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 너무들 다 존경스럽고 감독님들인데요.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작 기간이 뭐 한 달 만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전체적인 걸 보실 때 시점이 약간 성장하시거나 뭐 약간 달라지시거나 했을 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떤 그 자기 안에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뭐 정답을 가지고 제작 초기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지켜가는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일화가 있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넘겨서 좋아졌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연상 감독부터. 저는 처음 시나리오 쓰면요 절대 안 바꿔요. 절대 안 바꾸고 그리고 콘티까지 끝나면은 그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도 절대 안 바꿔요. 그냥 그 콘티대로만 그리는 게 그냥 콘티를 완성하는 순간 그냥 저는 이 콘티를 영상으로 옮기는 그냥 기술자 같은 느낌으로 그냥 옮기는 일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마지막 편집 때가 되면은 모르게 돼요. 이게 작품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지 않게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 뭐 대장이랑 사이비 같이 했던 편집기사님이 있거든요. 편집기사님이랑 조영호 PD나 아무래도 저보다 영화를 훨씬 덜 봤으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내가 영화 처음에 했었던 주려고 했던 반응인가를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고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 때는 사실은 제가 일차적으로 편집을 하지만 뭐 편집기사, 뭐 조영과 PD 그리고 또 주변에 제가 이제 믿는 어떤 모니터 요원들을 이렇게 모아서 작품 전혀 안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보여주고 관객 반응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관객 반응을 보고 거기에서 좀 뭔가를 좀 방향을 잡아가려고 하는 중간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한번 이렇게 바꾸게 되긴 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하긴 했었는데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처음에 가졌던 그거를 근데 밀고 나가야 되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떤 아무리 그거 한다고 해도 그게 뭐랄까 숙명인 것 같아요. 작품을 하는데 그걸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걸 계속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작품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거든요. 기획하면서 한 5, 6년 이렇게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개인적인 성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걸 하는 동안에 하고 이런 부분들 더 잘할 수 있는 욕심이 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작품에서 찾아야 될 부분들이 그러니까 알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작업을. 그러니까 연상호 감독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했던 부분들로 이렇게 뭐 시나리오를 안 바꾸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프로덕션이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뭐 기간이 어떻게 됐던 그 작품에 가야 될 길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소중한 나의 꿈 말고 이전의 작품들은 그런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온전한 저희 창작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나의 꿈 같은 경우는 이전의 작품이랑 다르게 어떤 뭐 스태프들이 저한테 쓴 편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삭제된 대사 그리고 꼭 잊어먹지 않아야 될 대사들을 계속 오려서 책상 주변에 붙여놓고요. 그래서 수시로 읽어가면서 저 느낌이야 그리고 저 느낌까지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해가면서 읽었고 또 송혜진 작가가 제 일기장에서 어떤 큰 맥을 찾아낸 게 있어서 중간중간에 일기들을 보면서 어떤 뭐랄까 어릴 때 마음하고 어른이 돼서 변질된 마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간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겨울연가나 미안하다 사랑한다 같은 경우는 재창작물이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이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하면서도 정말 뭐 임수정 때문에 계속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요. 지금 하는 단편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밀꽃필무렵 봄봄 이렇게 할 때마다 그분들이 쓰신 원작 원고를 제가 다 필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필서를 한글 한글 써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어서 정확히 담아두고요.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말씀처럼 큰 틀의 이야기가 애니메이션은 한번 바뀌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고민과 고민을 통해서 해놓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중간에 아무래도 연기를 갖다가 애니메이션은 감독이 스스로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김첨지가 술집에서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게 있으면 한참 하다 보면 감독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똑같은 행동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앞에 있었던 그림들을 뭐 조금 고쳐서 그런 반복되는 동작을 없앤다든지 그런 식의 개념은 가능한데 큰 틀의 그 감정 이런 부분들은 외주 작업을 하면서도 안 잊어먹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바꾸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큰 틀은 바꾸진 않죠. 근데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 제작 프로세스가 있어서 어느 지점까지에서는 그래도 계속 어떤 고민을 해볼 시간이 있는 그 프로세스가 있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 이제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 하죠. 저는 이제 대체로 이제 콘티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 단계에서 까지도 좀 더 이렇게 좀 바꾸는 부분에도 더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엔딩은 약간 몇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남겨놓고 좀 마지막에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떤 변화가 전체를 볼 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과 상당히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좀 나름대로 나눠서 좀 영화에서 이제 영화 촬영 순서를 짜듯이 그렇게 이제 좀 더 고정된 거를 먼저 작업하고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을 후회하죠. 네, 맞습니다. 좀 뭐 많이 할 수는 없으니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아까 원투커피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감독님들 상당히 열심히 작업하시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도 좋은 작업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 좀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자리에 계시고 또 이렇게 주저리 말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진지하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감사하는 마음에 어쨌든 내일부터 또 그려가야 될 그림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열심히 계속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사유리 개봉. 내가 하려고 했다고. 빨리 지금 당장 예매하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유리는 11월 21일 날 개봉입니다. 좀 영상 자료는 사기 전에 미리 보시고 다음에 영상 자료는 또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감독님들의 다음 작업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